탄핵의 핵심인 태블릿 조작을 모조리 밝혀낸 변희재 대표와 지금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를 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민주시민이 되려면 정말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이 좋아서 또는 싫어서 모든 것을 그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잘한 건 잘했다라고 칭찬을 할 줄 알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라든지 뭐 연예인이 됐던,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따끔하게 비판하는 것도 올바른 민주시민의 첫 번째 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룰 방송 내용은 제1 태블릿 PC, 즉 청와대 전 행정관이었던 김한수, 그리고 JTBC, SK 등등등이 조작한 태블릿 조작을 완벽하게 밝혀낸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가 다음 달에 태블릿 조작의 완제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을 한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반면에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를 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그동안 어떤 행태를 보여왔고, 우리가 이 둘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 간략하게 핵심만 요약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판단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은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현재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인데요. 김한수가 로펌 변호사 2명을 선임하고 한 달 만에 사임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바로 다음에 변호사가 투입된 사람이 유영하와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는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변호사가 김한수를 또 변호했다라는 겁니다. 자, 유영하의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엄청난 무리수를 둔 그런 만행입니다. 만행. 태블릿 조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재단 출연금, 뇌물죄 등등등, 그러다 보니까 요소요소에 스파이들이 잠입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유영하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유영하라는 거죠.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방송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거와 증거를 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맹목적으로 특정인을 좋아한다라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아무런 근거 논리도 없이 비판한 분들이 계셨고 지금도 계세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들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게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그간 했던 거를 몇 가지만 핵심적인 거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겠다라는 유영하 변호사의 행태예요. 자, 우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총 9가지인가로 알려졌는데, 예를 들자면 측근의 비리, 국정농단, 뇌물, 세월호 7시간 등등등. 그러면 이 9가지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 건 바이 건으로 하나하나 각각 표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말씀을 드려서 국회의원 300명 중에 200명 이상 넘어간 건만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핵심이 바로 뇌물죄다. 그 예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노무현 때 기각된 사유가 뇌물죄가 빠졌기 때문에 기각이 된 사례를 탄핵 세력들이 교훈을 삼아서 세상에서 가장 청렴하신 좌파들도 인정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 보다 보니까 이것도 였고 재단 출연금도 였고 다 엮어가지고 무려 592억 원이라는, 이재명 50억 원은 잽도 안 되는 거야.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면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바로 뇌물죄를 엮는 거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소한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표결을 자신있게 국회에서 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까지 주저했던 부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죄를 덮어씌운다든지 세월호 7시간이 딱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세월호 7시간은 헌법재판소에 분단위로 제출을 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이번에 제가 그랬죠. 이 윤석열 정권에서도 한덕수 총리가 정말 궤변을 늘어놓지 않았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그 비 피해 때 집으로 바로 들어갔을 때 아크로비스타 민영 아파트잖아. 그냥 아파트에 청와대 지하 벙커 수준의 그런 설치가 돼 있다. 이거는 이지원 시스템이 청와대에 깔려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밖에 나와서는 핸드폰이나 메일도 자유롭게 못해요. 그러면 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지원 시스템으로 이메일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보고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이 헌법재판소에 분단위로 보고가 올라갔고 다 보니까 맞거든. 여기 계셨고 저기 계셨고 어서 보고받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그 세월호 7시간도 헌법재판소에서 배제가 됐던 거예요. 다 분단위로.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아마 보고체계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지원 시스템을 깔 수도 없고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비상사태예요. 보고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지원 시스템이 없는데 무엇으로 직접 막 뛰어날아서 대통령실 갔다가 아크로비스타 갔다가 이제 외교 쪽으로 막 그래야 되는 겁니까? 아무튼 그거 역시도 박 대통령 청와대에 있을 때하고 지금 용산하고 완전 틀리다는 거죠. 보고체계가 지금 엉망일 거예요. 그런 물난리 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고 한덕수라는 사람이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치게 된 동기가 된 것도 바로 이 보고체계, 이지원 시스템. 아무튼 이런 걸 토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분단위로 다 보고를 해서 그거는 이제 넘어가게 됐고 뇌물죄는 아무리 탄핵 세력들이 하더라도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건 바이 건으로 각각 그런 식으로 갔다면 탄핵의 핵심이 되는 뇌물죄와 세월호 7시간은 200명을 채우지 못했을 거다. 그렇게 되면 핵심이 빠진 나머지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없다. 자, 노무현 때 기각된 판례를 보더라도 뇌물죄가 빠지면 탄핵이 안 되니까 이것들이 9가지를 통으로 섞어갖고 한 번의 투표로 끝내버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자, 어쨌든 이것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을 때 김평호 변호사가 미국 사례를 들면서 전부 다 이걸 건 바이 건으로 해야 되는데 왜 한 방에 섞어갖고 하느냐. 이거 기각시켜버리고 건 바이 건으로 다시 표결에 들어가자. 그렇게 되면 분명히 탄핵의 핵심인 뇌물죄와 세월호 7시간 건은 빠지게 되니까 아니 이게 판결이 어떻게 나고 결과는 어떻게 나고 이건 둘째 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는 변호인이라면 최소한 김평호 변호사처럼 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 탄핵 세력들과 헌법재판소가 코너에 몰려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김평호 변호사의 말대로 건 바이 건으로 표결을 다시 했다면 그걸로 탄핵안이 형식적 결함으로 기각이 돼버리고 국회는 다시 건 바이 건으로 표결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때 유영하 변호사가 딱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린 거예요. 이 짓거리를 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겠다라고 나온 유영하 변호사라는 겁니다. 이거 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상식적인 문제잖아. 누구를 변호하라고 나왔는데 스파이가 아니라면 최소한이야. 안 되는 것도 되게끔 어떻게 만들어서 시간도 벌고 이걸 탄핵을 막아보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평호 변호사의 그 건 바이 건 기각시키고 다시 표결해야 된다는 건 정말 상식적인 부분이거든요. 변호사라면, 법조인이라면. 근데 이자가 갑자기 튀어나와갖고 그냥 빨리빨리 해버려서 한 방에 처리해갖고 박 대통령이 탄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박 대통령을 변호하려고 나오는 자의 이 행태입니까? 아니면 스파이로 공작원으로 들어와서 하루빨리 탄핵 세력들과 공조해갖고 그냥 협조해갖고 탄핵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태입니까? 그래서 당시 변호사로 참여했던 이 조원용 변호사가 유영하 말만 나오면 일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뿐만이 아니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변호사들은 유영하라는 사람에 대해서 학을 띠고 있다라고 해요. 뭘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럴만하죠. 아니 유영하는 대통령을 변호하러 나온 겁니까? 아니면 하루빨리 탄핵을 시키려고 나온 겁니까? 유영하는 추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검을 통해 가지고 진위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또 한 번의 기회마저 날려버린 사람이 바로 유영하 변호사예요. 이거는 태블릿 조작 관련인데 태블릿 조작 주범인 전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가 재판에 나와서 증언을 할 때 이때 엎을 수 있었는데 이때도 유영하가 계속 방해를 해가지고 또 한 번의 기회마저도 놓쳐버렸던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김한수를 탄핵 주범으로 욕하지 않습니까? 당시 김한수와 유영하는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같은 사무실에 한 지붕 두 가족, 세 가족. 김한수를 잡는다라고 난리쳤을 때 둘이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태블릿 반환 소송 때 로펌 변호사가 2명을 김한수가 선임을 했는데 이거는 여지까지 위증을 변호해야 되니까 못하겠다 그래서 한 달 만에 때려치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유영하 같은 사무실 쓰고 있는 사람이 같이 다 김한수 이 주범놈하고 같이 얽히고 절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조남을 팔아서 재단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K 미르스포츠 재단을 만들었을 때 이거는 재판 과정에서 싹 다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유용하는 이마저도 안종범의 안자도 꺼내지 않고 있고, 물론 지금까지도 태블릿 조작에 대해서 입을 닫고 그러고 있습니다. 닫은 정도가 아니라 방해만 하죠.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다음 달에 완성품이라 그러죠. 또 압축된 책과 지금까지 벌어졌던 조작, 포렌식 밝혀 모든 것들을 요약해서 보고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핵무기를 전달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 진영에 스파이 하나가 틀에 박혀 있었던 거 아니냐.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영아에게 쇠뇌당한 것이 아니냐, 또는 뭐 가스라이팅 당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다음 달부터 태블릿 공론화가 진행된 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이 문제는 그때 가서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과 행동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기대하고 있고요. 결론을 좀 내려보자면 다음 달부터 태블릿 조작건에 대해서 공론화가 진행이 되면 이번에 천몇백 명이 모였대요, 수원에서. 다음에는 무슨 뭐 어디 서울의 소리가 뭐 몇만 명 모였다는데 거기 묻히면은 광화문에 어마어마할 것 같아. 거기다 좌파잖아. 보수는 다 변절해서 안 하니까. 우리가 그걸 대비하자는 겁니다. 어쨌든 태블릿 PC까지만 해서 공론화가 되면 지금 현 정권이 다 조작했던 핵심이 법무부 장관 대통령이 됐고 다 조작 세력들이잖아요. 탄핵 세력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반대급부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명예회복이 돼야지만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명예회복이 안 되면 억울한 부분이 안 풀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들이 많이 모르신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하루하루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명예회복이 됐을 때만이 지금 기본적으로 피선거권, 선거권을 갖고 있는, 하면 복권이 된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제대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시너지가 더 플러스로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죠. 왜냐하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보다 죄도 안 졌는데 훨씬 많은 4년 10개월을 옥고를 치르고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한마디 딱 터뜨렸을 때 그때 시너지 효과는 엄청날 거라고 봅니다.